돈을 부르는 말버릇 2 하겠습니다. 용기는 아무도 빌려주지 않습니다. 스스로 용기라고 말하며 조금씩 용기를 내는 습관을 들이십시오. 스스로 용기를 내야지 스스로 남에 의해서 용기는 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4장 실패도 모두 성공으로 바꾸는 역전의 말버릇. 실패가 아니다, 과정이다. 실패를 어떻게 생각하느냐예요. 그게 중요하다고 합니다. 실패가 모이면 성공으로 가는 길이다 라고 생각하면 된대요. 실패는 누구나 싫어합니다. 하지만 실패에서 배운다면 그것은 좋은 경험으로 바뀝니다. 즉 성공으로 가는 계단에 한 걸음 올라서게 되는 것입니다. 실패라는 경험 덕분에 이전의 나보다는 분명히 멋진 사람이 될 것입니다. 성공으로 가는 계단이 실패라고 생각하면 되겠어요. 그리고 성공할 거면 성공은 성공할 때까지 계속하는 것입니다. 주식 투자를 조금 했는데 당연히 조금 하면 잃게 되겠죠? 지식도 없고 경험도 없으니까요. 어떤 것을 성공하려면 계속해야 한다고 합니다. 1만 시간의 법칙도 그거에 하고 관련이 있겠죠. 실패에서 배우십시오. 실패를 좋은 방향으로 가는 발판으로 삼으십시오. 그렇다면 당신은 앞으로 늘 좋은 경험을 하고 점점 더 멋져질 것입니다. 실패를 기꺼이 맞이하라. 실패에서 교훈을 건져내라. 실패에서 배운다면 그것은 좋은 경험으로 바뀐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대신 실패를 너무 나이 들어서 하면 안 되는 것 같아요. 기회가 더 오지 않으니까 나이가 60 되기 전에 실패 경험도 하고 50 되기 전에 정도 실패도 많이 해보고 경험도 많이 해봐야지 70이나 이렇게 돼가지고 실패하면 좀 안 좋은 케이스를 많이 본 것 같습니다. 불행을 끌어내고 기회를 끌어당기는 마법의 한마디. 이걸로 좋아질 거야. 그래서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사이토 씨가 알려준 불행을 끊어내는 마법의 말이라고 해요. 이 말을 하면 안 좋게 생각하던 일을 끊어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신기하게도 정말 그 일이 기회로 바뀌게 된다고 합니다. 안 좋은 일이 생겨도 이걸로 좋아질 거야. 안 좋은 일을 알아차린 덕분에 그래서 좋아질 거야. 안 좋은 일을 통해 교훈을 얻으니까 더 좋아질 거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마법의 말을 정말로 좋아합니다. 그리고 무엇인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났을 때 이 말을 입버릇처럼 되뇌면 마음이 상쾌해지면서 침착해지고 냉정함을 되찾게 됩니다. 이걸로 좋아질 거야. 이 일로 좋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저 같은 경우는 안 좋은 일이 있으면 그러나 결국은 좋은 결론이라고 말을 되뇌이곤 합니다. 실패는 우주가 내려준 프리 패스 티켓. 프리 패스 티켓은 샥 점검하지 않고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얘기죠. 사이토 히토리 씨는 인생은 실패를 통해서 배웁니다. 그러니 실패하지 않으려 애쓰는 것은 배우지 않으려는 애쓰는 것과 같습니다 라고 말했어요. 보통 부모들은 아이가 실패를 겪지 않도록 미리 이것저것 손을 써주려고 하지만 아이에게 실패를 경험하게 하는 것도 부모의 사랑이라는 점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실패한 경험이 없다면 세상은 너무도 두려운 곳이 될 거예요. 무기도 없이 지도도 없이 맨몸으로 야생의 정글에 들어가는 것이나 다름없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많은 실패를 경험했다면 당신에게는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는 지도, 자신을 지킬 수 있는 무기가 있는 셈입니다. 그러니 당신 실패해도 괜찮습니다. 아니 기꺼이 실패를 경험하기 바랍니다. 저도 부동산 투자 작은 거 했었는데 작은 것도 아니죠. 실패를 했는데 제가 너무 실패했다고 실망만 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실패한 경험을 통해서 절대 다음에 실패하지 않고 성공으로 가는 프리 패스 티켓을 가졌다 생각하고 더 나아질 거야, 더 좋아질 거야 생각할 겁니다. 별로야 라는 말은 별로인 일을 끌어당깁니다. 그때도 얘기했죠. 재수없어 하면 재수없는 일을 끌어당기고 너무 행복해 하면 행복한 일을 끌어당긴다고 했으니까 조심하세요. 행복 언어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습니다. 행복 언어로 해결하지 못할 문제는 없어요. 행복 언어가 뭐라고 했죠 여러분? 그렇죠. 감사합니다. 행복합니다. 이해합니다. 용서합니다. 이런 게 행복 언어죠. 오늘도 너무 기뻐요 이런 거. 어떤 일이 일어났을 때 어쩌면 좋지 하고 울지 말고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해보자 이렇게 아이디어를 떠올리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겁니다. 걱정이에요 라고 말하면 안 되고 믿고 있어요 라고 말해야 한다고 해요. 우리 언니가 뭐 아팠는데
다른 언니가 너무 걱정이야. 큰 언니 너무 걱정이야. 이렇게 말하는 건데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잖아요. 걱정한다고 해서. 그래서 제가 걱정된다는 말을 하지 말고 수술을 했으니까 잘 될 거야 라고 말을 하라고 했어요. 믿고 있어. 그녀가 더 건강해질 거라고 믿고 있어. 이렇게 말하면 좋다고 해요. 예를 들면 엄마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우리 아이 걱정이에요. 너무 놀아서 걱정이에요. 친구들이 일이 걱정이에요.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아이가 즐겁게 놀고 있지만 괜찮을 거예요. 나는 우리 아이를 진심으로 믿고 있어요. 라고 말하는 게 좋대요. 걱정이에요 라는 말은 아예 쓰지를 마세요. 좋은 일만 끌어들이는 행운의 말버릇. 기분 좋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늘 기적이 일어난다. 이건 진짜인 것 같아요. The Secret이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서도 feeling good을 늘 유지하라고 강조하고 있었거든요. feeling good, 내 자신 안에 있는 감정을 컨트롤해서 좋은 기분을 유지하게 하는 게 좋대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저를 기분 나쁘게 하는 사람들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고요. 어떤 일을 했는데 매일매일 기분이 안 좋아지면 그런 일은 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직장을 다니는데 너무 기분이 좋지 않은 일이 많다면 그 직장도 좀 옮기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사이토 이토리 씨가 기분이 안 좋은 모습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제자인 우리가 그분의 기분을 맞추려고 눈치를 보게 한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늘 즐거운 이야기로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는 사람은 사이토 씨였습니다. 기분이 상중하가 있는데 늘 상으로 유지하는 사람에게는 항상 기분 좋게 지내는 사람에게는 계속 멋진 기적이 일어난대요. 나는 늘 기분 좋습니다. 기분 좋게 지내는 사람은 우주도 늘 보살펴줘요. 기분 상태가 언제나 상에 속하는 사람은 세상 사람들의 눈에도 잘 띄지만 하늘에서 보기에도 굉장히 반짝인대요. 아주 눈에 잘 띄니 행운과 행복을 전달하기 쉽답니다. 예를 들면 우주의 신이 봤을 때 쟤는 뭐가 저렇게 좋아서 기분이 좋지? 아이고 귀여워라 이렇게 느낀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좋은 일을 많이 일어나게 해주겠죠. 사이토 씨는 일본 최고 부자 순위에 이름을 올리고 내놓은 상품마다 모두 히트 상품이 되는 등 사람들의 보기에 기적 같은 일을 계속 이루어내고 있어요. 이런 행운만을 끌어들이는 비결이 바로 항상 좋은 기분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잊지 말고 남편이 뭐 기분이 나쁘든 누가 나쁘든 나의 기분 상태는 늘 좋게 유지하도록 남에 의해서 남의 기분을 살피기보다는 자신의 마음을 항상 좋은 상태로 유지하라고 합니다. 대신 남편한테도 알려주는 게 좋겠죠. 항상 기분 상태가 좋게 유지하는 것이 당신에게 좋다. 이렇게요. 괜찮아는 만능 약 말버릇. 그 불안의 근거를 무엇인지 불안한 경우에 괜찮아 외쳐보래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하면 이 일이 잘 풀릴지 생각하는 진취적인 에너지와 지혜가 터져 나온대요. 무슨 걱정될 안 좋은 일이 있더라도 괜찮아 하면 진취적인 에너지와 지혜가 터져 나오니까 당연히 나쁜 일이 없겠죠. 불안하지는 않는데요. 어떤 사람이 이제 자기가 이 주인공 마유미 씨가 가게를 오픈했는데 불안하지는 않은데요. 지식이 없어요. 이렇게 말했대요. 그랬더니 사장님이 웃으면서 이야 반드시 성공하시겠는데요. 불안하지 않다니 대단합니다. 불안하지 않으면 뭐든지 도전할 수 있어요. 지식은 얼마든지 흡수할 수 있거든요. 알아야 할 건 제가 얼마든지 알려드릴게요. 괜찮아요. 라고 말했대요. 말끝만 살짝 바꿔도 기분이 좋아진다. 이러면 한숨이잖아요. 한숨은 얼마나 안 좋은 거냐면은 하고 짓는 한숨에는 세상에서 제일 나쁜 파동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 나쁜 파동이 나오면 나쁜 일이 일어나겠죠? 그러니까 하지 말고 오호 이렇게 마이클 잭슨 춤추는 거죠. 오호 대신 이렇게 마이크대 올려보라고 합니다. 좋은 일만 끌어들이는 행복의 한숨. 만약에 진짜 한숨이 쉬어진다면 아이고 그러나 행복해 이렇게 끝에를 하지만 그러나 좋은 일이 일어날까 이렇게 대처 방법이 있다고 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다면 너무 짜증나는 일 있잖아요. 제가 짜증나는 일 있었는데 너무 짜증나 하고 그러나 나는 행복해 저기 바로 얘기했거든요. 파동을 바꿔보는 거예요. 수고하셨습니다 보다는 정말 멋졌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는 일을 너무 많이 하셨네요 이런 얘기니까 이렇게 하지 말고 정말 멋졌습니다. 일을 열심히 하셨으니까 너무 모습이 멋져 보이네요 이렇게 말을 하라고 합니다. 기분 망치기 달인의 공격을 피하는 게 상책. 자, 회사에 갔더니 심술 부리는 달인, 깐족거리는 달인, 갑자기 화내기 달인 뭐 이런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하냐면 회사를 그만두면 자기 손해죠. 좋았어. 오늘은 달인의 기술을 어떻게 피해볼까 하며 살짝 즐겨보는 것은 어떨까요?
걔가 이렇게 짜증나게 말해서 그러나 나는 내 마음 상태를 좋게 유지하면서 어떻게 대처했어. 이렇게 온화한 기분을 유지하면 자신이 한 단계 위인 인간이 됩니다. 그분이 화내지만 나는 화를 어떤 영향도 받지 않으면 나는 다른 another 레벨에 있는 사람이 되어서 기분이 좋아진다고 합니다. 신기하게도 평소에는 소리를 지르던 상사가 상냥해지기도 하고 일이 잘 풀리는 기적이 일어난데 기적을 경험하게 된대요. 한번 해보세요. 재미없는 일만 생각하니까 사는 게 재미없지. 재미없는 일을 절대 생각하지 말고 예를 들면 여행을 갔는데 너무 음식이 맛이 없었대요. 그래서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요 했더니 이런 말을 하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런 음식 때문에 우리의 즐거운 여행이 망치면 안 되니까 어떻게 하면 재미있을까? 라고 생각하지 않으면서 즐겁게 살 수는 없대요. 어떻게 하면 맛없는 걸 먹고 나서도 즐거울 수 있을까 생각하라고 합니다. 기분이 좋은 사람은 늘 기분 좋은 일을 생각해낸다. 안 좋은 일조차도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일로 바꿀 수 있을까? 라고 생각하는 연습을 해보자. 어떻게 하면 재미있는 일로 바꿀 수 있을까? 그 청국장 너무 맛없었는데 그래도 아지만은 너무 귀엽지 않았어요? 이렇게 바꾸자는 얘기죠. 좋아요 라고 말할수록 몸이 더 건강해집니다. 자, 오늘은 컨디션이 아주 좋아. 오늘은 컨디션이 아주 좋아. 몸이 한 60% 정도 컨디션이어도 컨디션이 아주 좋아 얘기하다 보면 몸이 점점 더 좋아진다고 합니다. 몸만큼은 자신 있어 이렇게 말을 하고요. 그렇다고 해서 병에 걸리지 않는 건 아니지만 병에 걸리더라도 빨리 낫게 된다고 합니다. 흥미진진한데 라는 말로 문제를 해결한다. 사이토 히토리 씨가 어떤 문제가 일으켜서 통화를 했는데 그 문제를 듣자마자 찡그리지 않고 이렇게 이거 흥미진진해지는데 마치 게임을 하는 것처럼 어떤 문제사항을 즐겁게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평정심을 유지하면서요. 놀랍게도 그러면 정말로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어려운 문제였는데 오히려 그 일로 인해 고객이 기뻐하거나 매상이 올라가는 일이 생기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어떻게 하지 말고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 내 인생이 점점 흥미진진해지는데 라고 생각하라고 합니다. 자, 6장에서는 상대의 마음을 사로잡는 칭찬의 말버릇. 칭찬을 하면 진짜 고래도 춤추게 한다고 했죠. 칭찬을 아끼지 않는 사람은 리미티드 에디션. 칭찬을 해준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내가 만약에 칭찬을 많이 해준다면 사람들이 참 귀한 사람이네 라고 생각하게 된대요. 아이를 변화시키는 칭찬 한마디의 힘. 아시죠? 칭찬을 하면 아이들이 바뀌죠. 예를 들면 나는 눈이 단추구멍 같아 라고 부정적으로 평가하지 말고 이 작은 눈이 나의 매력이야 라고 자신을 칭찬해 봅시다. 칭찬받는 시간이 길어지면 기분이 좋아지고 스스로를 사랑하게 되며 자신감도 생기게 된대요. 자기 단점을 제 단점 같은 경우는 얼굴에 턱이 좀 있는 편인데 이렇게 턱이 밑에 있으면 나중에 부자로 잘 산대 라고 생각하면서 사는 거죠. 나와는 상관없어 라는 말로 질투심을 끊어내자. 자, 누가 봤는데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질투심이 일어날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는 나와는 상관없어. 내 복은 따로 있으니까 라고 생각하랍니다. 나도 칭찬, 상대도 칭찬, 모두를 칭찬하다 보면 좋은 일이 많이 생긴대요. 상대가 칭찬할 때 잘 받아주는 것도 능력이다. 누가 칭찬을 했는데 아니에요. 아니 저 의도는 그게 괜찮아요. 별거 아니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라고 말하래요. 3단이 있대요. 3단 콤보가 있대요. 칭찬할 때 받아들이는 능력. 두 번째는 감사합니다. 되게 솔직한 분이시네요. 이렇게 말하면 좀 빵 터지겠죠.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그런 얘기 자주 들어요. 이렇게 말하래요. 그러면 웃기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좋다고 합니다. 첫 번째 뭐라고요?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합니다. 무척 솔직한 분이시군요. 세 번째는 감사합니다. 그런 말 자주 들어요. 이렇게 말하라고 합니다. 좋은 말을 하면 내가 있는 곳이 바로 명당. 자, 좋은 생각을 하고 있으면 내가 살고 있는 곳이 곧 천당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예를 들면 내 직장은 뭐가 안 좋아, 뭐 좋아 이렇게 막 계속 불만을 놓으면 불만 있는 곳 지옥이 되지만 이래서 좋아 저래서 좋아 생각하다 보면 장점만 생각하면 좋은 곳이 된다고 합니다. 돈 쉴 새 없이 쌓이는 우주 저금의 말버릇. 돈이 쉴 새 없이 쌓인대요. 우주저금으로. 어마어마한 이자가 붙는 신비한 우주저금. 우주저금은 뭐냐면요. 행운의 언어를 사용하면 우주저금이 쌓인대요. 행복해 하면 저금이 1%가 요즘에 1, 2%잖아요. 근데 몇 프로냐? 100%가 쌓인다는 거예요. 너무 행복해. 감사합니다. 오늘도 너무 좋았어요. 뭐 이렇게 하면 우주의 저금이 엄청 쌓인다는 거예요. 쌓여서 우주저금이 당신에게 행복이 찾아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해서 그게 많이 쌓이는데 또 단점은 단 한 번이라도 나쁜 말을 하면 마이너스 100만 포인트가 쌓이게 된대요. 짜증나. 불만이야. 이런 얘기를 하면 갑자기 우주 저축한 거에서 마이너스 100만 포인트가 되니까 절대 입 밖으로 불만을 표현하면 안 됩니다. 우주저금을 많이
해둔 사람에게는 절대 나쁜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믿을 수 없을 만큼 좋은 일만 일어나지요. 돈도 팍팍 쌓입니다. 그렇게 당신이 모은 우주저금은 최적의 타이밍에 상상도 못할 형태로 복리가 되어 불어나게 된다고 합니다. 우주저금 있지만 행복의 언어를 계속 얘기하면 우주의 저금을 사용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부자가 될 수 있대요. 부자 되는 거 좋잖아요. 다 같이 행복의 언어를 사용하고 부자가 됩시다. 돈에게 사랑받는 사람들의 말버릇. 돈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돈에게 감사하다고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대. 내 곁에 있어서 편히 쉬렴. 또 만약에 어떤 사람 부모님을 위해서 맛있는 거를 사주게 되면 잘가 또 나에게 돌아오렴 이렇게 기쁘게 보내주는 거야. 잘가 또 나에게 더 크게 돌아오렴 이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돈에게 강해야 돈을 모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로 돈이 세 가지가 있어요. 돈에게 사랑받는 세 가지는 첫 번째로는 첫 번째가 잘 안 보이네요. 돈을 상냥하게 대해야 합니다.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을 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돈에게 강해야 된대요. 절대 돈이 내 옆에 머무르는 시간을 길게 해야 된대. 돈에 강한 사람은 돈을 계속 지니고 있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대요. 또 좀만 지나면 돈을 펑펑 써버리고 없어지게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내 주변에 돈이 머물 수 있는 강한다는 얘기는 돈보다 내가 강해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또 세 번째로는 손이 빠른 것이랍니다. 손이 빠른 것이라는 얘기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사랑이 이루어지지 않죠. 돈을 사랑하고 있는데 손이 빠르게 얘기하는 거야. 나 너 좋아해?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야. 돈에게 항상 상냥하면서도 솔직하게 돈이 정말 좋아 라고 말을 해야 돈이 불어난다고 합니다. 일이 정말 좋아. 그럼 돈이 좋아라는 표현이 좀 이상하면 일이 너무 좋아. 사람이 정말 좋아. 돈이 정말 좋아 라고 이건 같은 말이라고 해서 내가 하는 일이 너무 좋아. 정말 좋아. 이렇게 말을 하면 돈이 정말 좋아. 돈이 내게 돌아온다는 얘기요. 당신은 돈을 사랑하고 돈에게 사랑받고 있나요? 를 생각해보고 돈에게 어떤 마음을 가지는지 돈에게 사랑을 표현했는지 인사를 했는지 옆에 머물게 했는지 계속 돈이 벌리게 했는지 생각해보세요. 돈에게는 늘 인사해야 돈이 나를 알아봅니다. 돈을 사람이라고 인격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돈을 내는 것만으로 행복해요. 돈님 감사합니다. 또 제게 돌아오세요. 돈님 계속 여기 계세요. 라고 상냥하게 인사를 하래요. 너무 웃기죠? 근데 뭐 하는데 돈도 안 드니까 돈님 내 지갑에 있는 돈님 안녕하세요. 머물러주세요. 더 불어놔주세요. 친구를 모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래요. 돈이 없어는 절대 금기요. 돈이 없어는 절대 금지요 라고 합니다. 그러면 돈이 없어진대요. 돈이 없다는 얘기는 나는 매력이 하나도 없어 라고 같은 말이라고 합니다. 제가 자주 썼는데 절대 쓰지 않기로 오늘 맹세합니다. 부자가 되는 길은 계단으로 이어져 있다. 돈을 계속 버는 것과 돈을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부자가 되는 것은 마찬가지예요. 1층 쌓아 올려야지 갑자기 막 로또 당첨된 사람이 행복하지 않은 이유가 그거래요. 이게 단계 돈을 쌓는 그런 돈이 진짜 부자가 되는 오래 투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10,000원 오늘 나 너무 부자야. 어제보다 20,000원 저축했어. 나 너무 부자야. 그제보다 100,000원 저축했어. 이렇게 차근차근 마치 부자가 되는 계단을 하나씩 밟아 오르는 것과 같다고 해요. 꾸준히 올라가서 어느 날 문득 되돌아보면 우와 이렇게 부자가 되었구나 싶은 것이 진짜 부자가 되는 길이라고 해요. 일확천금을 노리기보다는 하나하나 쌓아가는 게 좋대요. 돈이 들어오는 길을 넓히는 법. 나는 행복과 돈이 어울리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래요. 그러니까 나는 돈의 그릇을 키우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 얘기예요. 나는 행복과 돈이 어울리는 사람이야 라고 여러 번 말해봅시다. 이 말이 말버릇이 되었을 때 당신은 행복하고 풍요로운 부자가 되어 있을 거야. 나는 행복과 돈이 어울리는 사람이야 라고 말을 하래요. 부자들은 어떤 멋진 행동을 할까요? 부자가 하는 말, 부자가 떠올리는 아이디어, 부자가 어떤 사람을 만나는지 어떤 멋진 행동을 하는지 집중해서 부자가 되고 싶으면 탐구하라고 합니다. 늘 부자를 옆에 두면 되겠죠? 돈이 따르는 사람은 하지 않는 사서고생, 걱정이나 이런 걸 하면 안 된다고 해요. 바빠 죽겠다는 좋은 말이 아니래요. 바빠도 행복하게 바빠 하면 된대요.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